레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전쟁의 공포를 이겨내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어제 최고점을 돌파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6,400선까지 바라봤던 코스피 최고점을 찍고 지금은 조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반도체가 오늘 쉬어가는 사이 2차 전지주는 오늘도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를 필두로 LG 에너지솔루션과 LNF 또 2차 전지 소재주까지 훈풍이 닿았는데요. 오늘 조금 아쉬운 건 바로 바이오주입니다. 삼천당제약이 또다시 급락세를 보이면서 바이오주의 투심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좀 엄청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흐름과 함께 내 종목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그렇죠. 잘 가는 종목으로 또 이제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까지 못 갔던 종목을 잘 기다리고 있을지 이거 굉장히 고민되는 요즘 시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종목 상담 받으시면 되거든요. 저희 일단 전화부터 열어놓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전화뿐만이 아니죠. 채팅창에 바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보내주시죠. 네, 종목 진단 신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채팅창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찌감치 노승태님 오셨는데요. 예. 빨리 또 랭킹쇼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면서 예. 기다림 남겨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명진님 안녕하세요. 네. 천지삼봉님 일찍 오셨군요. 네, 그리고 여리님도 예. 오셨고요. 미안해요님. 미안해요님은 월요일, 화요일 동안에는 부모님 병원에 다녀오셨대요. 그래요. 효도하셨군요. 네. 이제 잘 하셨으니까 수익의 기회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수익의 기회가 오늘 당장 열리지 않을까 네. 기대감 가져볼게요. 그리고 리안님, 선희님, 후리지아님, 예. 광교햄찌네님이 그리고 또 다쭈아님, 행운의 여신님, 별친구님도 네. 오셨습니다. 광교 햄찌네집님 네. 이름이 너무 귀여워서 네. 절로 웃음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별친구님 오셨고요. 리아님 3년 넘게 물려 있었던 SDI 우와 조금 남겨놓고 수익 실현하셨대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아침에 저 진짜 놀란 게 82만 원까지 찍었더라고요. 와, 진짜 프리마켓에. 어마어마해요. 정말 일부 네. 그러니까 그걸 다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잠깐이라도 찍었다는 얘기는 삼성 SDI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있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해바라기님 오셨고요. 똥빵댕이님, 그리고 은비님, 예. 그리고 병근님도 오셨습니다. 좌우당간 이종목님도 함께 좀 네, 계시고요. 좌우당근님이 또 창행 겁나게 젊어 보이십니다. 예. 라고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다쭈아님은 차고액 예. 또 내리셨군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항상 올리고 오면서 항상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건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한 번씩 진정하면서 가야지 나중에 더 크게 오를 수 있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우님이 차고액 네. 오늘은 머리 내린 거 좋다고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타이밍을 여러분 잡아보셔야 네. 되고요. 행운의 미소님 반갑습니다. 푸른 소나무님 안녕하세요. 수익나자님도 오셨군요. 와, 현대중공업이 계약했다고 미친 듯이 올라요.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네. 갖고 계시는군요.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메인님도 오랜만에 오셨고요. 예. 두꺼비 나라님, 원재님, 그리고 절파구TV님도 일찌감치 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ESL님과 승한파파님도 반갑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종목들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도 증권통파 시간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8시 반에 매일 만나볼 수 있는 퀴즈쇼가 있죠. 증권통파에 여러분 정답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힌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추천을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카드 결제할 때 리볼빙이라고 특히 조금 어릴 때 청년분들이 네, 신용카드 처음 만들었을 때. 저도 고백하자면 20대 때 아마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쓰긴 하는데 네. 감당이 잘 안 되잖아요. 마구 긁었다가 감당 안 되니까 리볼빙 그러니까 일부만 결제를 하고 다음 달 결제로 넘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위기를 잠깐 모면하는 적이 몇 번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선택이 나중에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수수료나 이자율이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마치 2배로 결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청년분들 수렁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시죠. 네, 오늘의 힌트가 바로 리볼빙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8시 30분 증권 통팟에서 퀴즈까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종목 진단 가볼게요. 오늘의 전문가님 연결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진단을 빨리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한 댓글이 굉장히 눈길을 끄네요. 별빛의 속삭임님. 리볼빙 하는 1인이라고요? 별빛님, 지금 리볼빙 많이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미납 연체보다 수수료는 좀 쌉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시는데,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또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마 알미늄부터 성우 하이텍, 엔캠, DS 단석, 부국철강까지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아임리얼님 오셨는데요. 창호행이 그래서 쇼타림 갑자기 왜? 왜 나왔죠? 네, 갑자기 왜죠?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죠? 제가 상체가 좀 길거든요. 네네. 다리가 좀 짧아가지고 약간 원래 예전에는 유도 선수 이런 거 했으면 참 잘 어울렸을 텐데 어떻게 정확히 알고 지적했는지 혹시 아임리얼님 제 지인이십니까? 그리고 미안해요님은 네. 창호행커님 아이돌 외모 아이돌이요? 아이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른돌, 삼촌돌? 예. 오라이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나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종목 진단을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이선희님의 종목이고요. 조금 전에 수지 앵커가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사마 알미늄. 매수 가격이 79,000원이고요. 5% 비중입니다. 매수한 지가 오래되셨네요. 3년 전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와. 이제 움직이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실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요. 거기서 또 추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76,000원까지 오늘 찍고 또 왔어요? 구리박 대신에 알루미늄 박을 사용할 수 네. 있다.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 차질도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마알루미늄 요즘 흐름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3년 동안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사마알루미늄 조금 더 버텨볼까요? 버텨보면 이건 뭐 이제 날 걸로 보이는데, 이익이 한 20% 정도? 본인 산단가에서 한 79,000원이기 때문에, 79,000원 정도면,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서, 목표가가 여기입니다. 10만원 정도에서 97,000원, 8,000원. 그러면, 아마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렸죠. 24년도, 25년도, 23년째네요. 3년 기다려서 20% 수익이 나면 개인 투자자로서는 실패한 거죠. 삼성전자는 5년 기다려서 21년도 고점이 96,800원이거든요. 지금 22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요? 120%잖아요. 한 5년 기다려서 21년도 26. 그런데 이것은 3년째에서 20%면 다시 올라가서 100% 가려면 여기서 7만에서 한 요거 다 돌파해서 한 100% 가잖아요. 그럼 이거 돌파해야 된다면 그 근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거. 그럼 알루미늄, 뭐, 구리 대신 알루미늄 쓴다. 구리와 알루미늄, 이제 전도율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발전소뿐만 아니라 이 알루미늄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중동에서 파괴되고 뭐 그렇으니까 거기서 공급이 줄어들겠죠. 감소.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서 공급 차질이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막 3배씩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2,000원짜리가 거의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막 100배씩 올라갔네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때 당시에 알루미늄 가격 보면 원자재 가격이 뭐 3배, 5배 올라갔으니까 주가는 10배에서 30배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2,500원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2,500이니까 한 75,000원 정도 30배 아니면 50배면 한 10만 정도 이렇게는 갈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갔다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가치 평가를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주가만 올려놓은 거죠. 소형주를 2,000원, 3,000원짜리를 10배씩, 100배씩 올려놓으니까. 그러면 주가가 이게 올라간 게 타당성은 코로나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라가죠. 공급 차질이니까 그 계속 이어지면 근데
23년도 10월이잖아요. 이때 아마 사신 거는 24년도예요.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피해주라는 걸 알루미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으면 코로나 끝나면 피해주가 되는 거죠. 그럼 뭐 당연히 지자리 내려오는 겁니다. 그건 지자리까지 안 왔네, 그죠? 어쨌든 여기까지 2만 원대, 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알루미늄 시설들이 이제 피해를 입어서 파괴돼서 다시 만들려면 시간도 걸리고 공장 짓고 하면 알루미늄 공장 짓는 것은 1년도 안 걸립니다. 네, 지금 과거에 메모리 공장 짓는 데는 엄청 최고의 기술 난이도잖아요. 한 10일 걸리는데 지금 난이도가 더 높아서 한 15개월 정도, 16개월 걸립니다. 반도체를 땅 파서 반도체 양산을 하려면. 근데 알루미늄 공장은 그렇게 아니죠. 알루미늄 공장은 뭐 6개월은 다 지었습니다. 장기 수혜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보다 이때 당시보다는 현재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가더라 알루미늄은 과거의 원자재는 보다 현재 원자재가 경제 파급력이 약합니다. 즉 유가가 과거에는 지금 호르무즈의 실질적 본선이 처음이잖아요. 그런 유가가 110달러 잠깐 갔다 지금 80달러 있잖아요. 왜 유가가 이렇게 호르무즈가 제대로 지금 막혔는데도 유가가 이렇게 놀아요. 과거 같으면 이미 200달러 가 있어야 된 거죠. 그만큼 유가의 파괴력도 그만큼 낮아진 겁니다. 지금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성장 고차가 국면이 되고 지금은 성장이 무슨 시대입니까? 시대 흐름을 보면 주식은 세상에 제일 쉽습니다. 시대 흐름. 내가 자꾸 가격을 보고 잘 모르면서 이것저것 하니까 그런데 시대 흐름은 뭐예요? 지금 AI 혁명 시대잖아요. AI 혁명 관련된 주식 사야지. 알루미늄 AI 혁명 수혜주인가요? 과거의 고닥다리 경제, 꿀뚝 경제일 때 그 제조업이 그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유가도 50%밖에 안 올랐잖아요. 실리콘 이런 건 좀 많이 올랐지만, 그것도 보세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과거부터 이 단가는 고평가고요. 현재 기준 한번 볼까요? 알루미늄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적지 않았습니다. 25년도 적자가, 영업 적자가 176억 났습니다. 즉, 2차 전지의 양극박도 둔화가 됐고요. 대다수가 다 둔화됐죠. 그죠? 그 경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해서 수혜주에서 226억까지 이익이 나왔다가 지금 마이너스 176억. 그리고 보시면 지금 올해 컨센서스도 보면 26년도 영업이익 예상 88억이에요. 근데 가격이 2배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진이 그러면 150억 나온다라도 시가총액 지금 1조입니다. 1조. 그러면 제조업이기 때문에 마진이 적잖아요. 그러면 1조면 이거 1000억 정도 나와야만 하는 건데 한 500억은 나와야 돼요. 영업이익이. 최소. 그럼 올해 500억은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아무리 올라가도 500억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2차 전지 산업에 양극재 그렇게 가금한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고평가입니다. 현재도. 그래서 올라가면 파셔야 되고요. 전쟁이 끝나면 피해주가 됩니다. 전쟁이 종전하면 피해주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올라갈 때 팔고 나오시라.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 올라갈 때 팔 거는. 물론 제가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미국 주식 중에 알보말이라고 있어. 알보말. 알보말이 지금 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48달러에서 지금 200도 4배나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아직도 더 남았어요. 이거 사상 고점 다 돌파해 갈 거예요. 물론 그럼 우리나라 3알루미늄도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얘는 실제가 나오고 얘는 알보말이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은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리튬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로 해서 이렇게 철강 대신에 그렇게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겠죠. 그래서 관련된 장기적으로는 수혜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리튬과 같이 올라가는데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 좀 길게는 봐도 되는데 국내 주식에 이것은 너무 고평가 이제 올라온 상태다. 올해 예상 실적, 내년 예상 실적. 그래서 목표가
98,000원, 물론 보면 10만 5천 정도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9만 5천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등할 때 9만 5천 가서 이익 보고 나오시고 앞으로 잘 모르시면 이것도 비중을 5% 사가지고 3년 물리면 이거 왜 여기서 5% 더 안 샀어요? 사야죠. 모르니 공부를 안 해서 3년 동안 공부했으면 여기서 기술적으로 딱 살 거 아니에요. 여기서 2만 5천 원에. 그럼 여기서 1,000만 물렸어요. 1,000만 더 샀으면 단가가 이미 수축적이겠네. 물렸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회복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9만 5천 가시면 파시고 지금은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추세로 갈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하지 않은 것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 9만 원대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제는 수익을 한번 바라면 좋겠습니다. 네, 수익 보고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 잠시 살펴보면요. 선희님 상세한 진단에 감사드립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백원 전문가께서 정말 디테일하게 네. 상세한 진단 내려주시죠. 자, 그리고 I'm 리얼님 카레 얘기가 나왔네요. 카레하면 나는 자연인이다의 생선머리 카레가 저거 뭔지 알거든요. 생선머리로 카레를 만드나요? 그 역대급 장면 중에 하나인데 약간 생선이 네. 이거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그 상태의 생선이에요. 그걸 보고 그 개그맨 이승일 씨가 표정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감출 수 없는 불안한 표정을 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군요. 그 생각보다 비주얼이 끔찍하던데요. 네, 그리고 위에 보니까 저평가님 LG 이노텍이 50만 원 돌파. 와, 저는 오늘 LG 이노텍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봤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를 잘 못 봤어요. 조금 전에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고점을 높여가고 예. 있습니다. 50만 5천 원까지 올랐거든요. 아니 LG 이노텍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인 거는 저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엄청난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오늘도 올라오는 종목 이은희님은 G2G 바이오 네. 남기셨고요. 소월향님 이수페타시스 또 급등했는데 지금 매도할까요? 예.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 종목의 그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는 쪽이죠. 반도체에서 이수페타시스, 기판주들은 뭐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바이오 쪽은 삼천당 제약의 그 사태로부터 촉발된 불안함이죠. 많이 지금 섹터 분위기가 침울해져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 가지 종목들 살펴드리겠는데요. 네, 그럼 다음 종목도 볼게요. 네. 이 종목 두 분이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DS 단석인데요. 네. 별친구님의 매수가는 31,944원에 비중은 아이고. 2%입니다. 예.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체감상 한 6년 동안 밀린 것 같다고 징그럽다. 오랜 기간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또 이재호 피자 그렇죠. 피자 아니죠? 네. 비슷한 단가입니다. 네. 31,000원에 20%. 와, 비중이 많으셔요. 네. 오늘 반응이 좀 오고 있는데 그렇죠. 급등이 나오죠. 하지만 아직 매수가까지 멀어 보입니다. 자, DS 단석 상장되지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사실 상장 초기만 해도 그때 2차전지 광풍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높았거든요. 계속 내리막길만 탔습니다. 자, 정말 전문가님 오랜만에 급등이 나오는데요. 이제 추세 돌리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와줄까요? 네, 요즘 2차전지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낙폭과대에 대한 것도 있고 업황 개선, 고유가 시대에 또한 전쟁도 길어지고 있으니까 전기차도 잘 팔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현재는 좋은 상태입니다. 실적 모멘텀보다는 일단 어떤 이제 센티멘트 모멘텀이죠. 그리고 뭐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 없다. 그래서 이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차전지 쪽에 오르는 것 중은 이제 차세대 배터리 쪽이 강력한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은 뭐 폐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재생이죠. 그리고 플라스틱 제조하는 이제 첨가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 제조 납사해서 원료를 하는 플라스틱 제조 이런 쪽은 지금 괜찮아요. 단가들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모멘트니까 쭉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이제 상한가 이렇게 근처에 왔나요? 상한가 갔나요? 아직 못 갔네요. 갔다 근처 26% 저항선 왔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31,944원에 아직도 손해잖아요. 아마 작년도 이때 샀던지 그 전에 샀던지 그래서 근데 2% 비중을 샀습니다. 그런데 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여기 샀습니다. 2년 정도.
그래서 몇 년 기다린 것 같다는 느낌이잖아요. 계속 손에 놨다가 31,000원 반타작 때 이제 올라오니까. 그런데 왜 버리지 손절하지 않고 왜 물도 안 타고 비중을 2%를 사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2% 비중을 5% 이렇게 사신 분들은 주식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렇게 평생 해봤자 개미처럼 일만 하고 돈 한 푼 못 벌고 결국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는. 확신이 없으면 모르면 안 사면 되잖아요, 주식을. 그런데 여기저기 방송 듣고 예를 들어서 동방에서 단기로 좋다 그래서 좋다를 안 사고 내려오니까 이제 사야지 사가지고 계속 물리면 나는 무서우니까 손절 안 하고 손해 나니까 가지고 있는다고. 그러면 우량주를 사야 되는 거죠. 그 고성장주는. 아니면 비중을 더 사든지. 자, 단순 계산 16만 3천에서 16,000원 오면 얼마예요? 90% 빠지잖아요. 세상에 마이너스 80% 이상 빠지면 회사가 흑자가 나니까 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에는 영속성만 있으면 주식을 팔 생각 보유하고 있어도 됩니다. 비중 2%인데요? 여기서 샀도? 그러면 16,000원 이렇게 왔을 때 90% 빠졌을 때 80% 빠졌을 때 비중을 8% 더 사서 10% 만들었으면 이미 수익이 많이 났겠네요. 단가가. 그래서 15,000원, 예를 들어서 15,000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1억 중 200만 사갔는데, 여기 15,000원 왔을 때 800만 사봐요. 그럼 단가가 32,000원 시작해도 여기 단가가 17,000원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죠? 이익 나잖아요. 그럼 2배 나잖아요. 그런데 2% 가지고 주식을 계속 번전하겠다고 들고 있으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개인들은 돈을 못 법니다. 이럴 바에 그냥 삼성전자 사놓고 놀든지. 왜 주식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2%를? 저는 이런 거는 2%, 5% 있으면 마이너스 있는 거 전부 다 손절시킵니다. 단, 주식을 1억 이하는 종목을 5개 이상 가시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는. 그런 측면에 지금 더 사야죠. 오늘 상한가라도 사야죠, 지금. 왜 그럴까요? 지금 25,000에 16만원에서 아직도 얼마요? 80% 빠졌네? 요즘 지금 업황이 좋아지잖아요.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납사 관련된 플라스틱 가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차전도 좋지. 그럼 오늘 왜 안 샀어요? 첫 상한가 가는 날인데 다 질러든지. 있을 거 없습니다. 지금 사는 것은. 그런데도 계속 이제 번전감 팔까? 더 사야죠. 8% 더 사세요. 지금이라도 31,000원에 12% 있으면 지금 8% 더 사서 뭐 100억 있으면 2억이지만 2%가 100억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억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2% 사시면 한 몇천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럼 12% 더 8% 더 사서 10% 만들어서 단가 오늘 사시면 상한가 사면 31,000원이니까 얼마 되겠네. 그죠? 한 28,9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못 가도 아무리 못 가도 아무것도 실적이 안 나오고 적자 나도 이 가격은 갑니다. 시세라는 것은 얼마예요? 33,000원 가격 한 박스권 상당히 33,2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거래 매물대는 여기 있습니다. 55,000원. 자, 시작자 15,000원이니까 이거 45,000원 기본 갑니다. 못 가도 다 이제 좋은 일만 생기는데 업황이 가격 이까지는 갈 일 없겠죠. 이때 당시 2차 전지 좋았고 뭐 원자재 가격 좋고 그래서 갖고 그럼 여기까지는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목표가를 보고 가겠습니다. 그 목표가는 보시면 45,000원 드리겠습니다. 좀 더 약하게 했어요. 한 45,000원 정도 목표가 드릴 텐데 지금보다도 거의 뭐 7, 80% 수익이네요. 추가면 뭐 없는 분들 사도 상관없으면 지금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죠. 이런 주식도 이제 시작하는 갑니다. 보세요. 이게 아직도 올해 적자도 수천억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60만 원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기 보시면 SDI 통합 82만 8천 사상 최고가인데 82만 두 주로 82만 찍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KRX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내년에 이익이 내년부터 시작해서 다시 사상 최대 이익이 이제 28년도부터 납니다. 그럼 28년도 기다리면 당연히 여기는 돌파한다는 거죠. 여기 81만 원. 그죠? 그러니까 밑에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사고 있으면 여기서 물려서 물 탄다든지 그래서 몇 년 기다린다면 다 돈이 되잖아요. 주식을 팔 생각을 하니까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다 이렇게 원자재료 관련주는 이런 것은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보유를 하든지 추가 상승을 보고 간다. 그래서 상한가 가더라도 추가 물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1, 2위는 반도체 투톱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은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크게 빠지지를 않습니다. 둘 다 0.8%가량 조금 내려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21만 7,250원. SK 하이닉스는 120만 원대 지킵니다. 121만 4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반도체 기판주도 오늘 돋보이는데요. 기판주 가운데서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강하죠. 무려 16% 급등입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현재는 15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 대표주죠. LIG 넥스온에서 이름을 바꾼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름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급등 중이네요. 11% 넘게 올리고 있고 드디어 100만 원을 뚫어냈습니다. 101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대표주 삼성 SDI 어제 그렇게 뽑아 올렸는데 오늘 또 올립니다. 3% 상승 중이고요. 현재 66만 5천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한 종목을 볼 텐데 아주 의미 있는 종목이죠. 방산 대표주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전문가님, 드디어 100만 원대를 뚫어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이고요. 자, 정말 역사적인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후에 히트치는 방산 업체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LIG 넥스온이죠. 뭐 미사일로 엄청난 이제 전 중동전대 이 스타 종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은 지금은 전쟁 시대잖아요. 2022년부터. 22년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 이제 중동전까지 가서, 뭐 다음에 어디 전쟁 날지 모르겠지만, 전쟁 시대입니다. 전쟁 시대의 흐름을 보면, 전쟁 시대 주식 1등주는 100배는 기본 갑니다. 그래서, 시작점 알면, 또 주식이 곱하기만 잘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각 보유만 해서 팔 생각하지, 100배 가면 팔면 되죠? 시세 시작점이, 와, 여기 15,000원이네요. 근데 실제로 15,000원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빠진 건데 15,100배 150만이잖아요. 15만 150 왔잖아요. 100배 왔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끝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주식 빠져서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 주식이잖아요. 우주 개발. 우리나라 우주 개발하는 회사가 이제 얘들은 하나의 엄청난 방송 돈을 벌었잖아요. 그걸 우주 개발하는 거죠. 우주 관련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1등주입니다. 우주 개발 1등주, 방산도 1등주지만 그러면 이제 100배 갔잖아요. 그러면 LIG 넥스온도 이제 하나에어로 다음으로 1등주가 된 거죠. 이번 스타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쪽도 100배가 가야 되는 거죠. 15,600원이잖아요. 150만 원 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얘가 또 바꿨죠. 이름도. 왜 바꿔? 디펜스, 방어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방산과 우주 개발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 우주 개발점 대형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나는 잘 모르면 소형주 모르잖아요. 그럼 이런 거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기존 사람들은 못 사겠지만 지금 1분기 있잖아요. 실적 시즌 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온 게 뭐예요? 방산, 조선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조선 방송이 가는 거잖아요. 실적 시즌. 오히려 실적 안 나오면 잘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시세란 거 시작점이, 이거는 한 2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전에 2만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점이, 시세 시작점은 250만 장기적으로 가겠지만, 우주 시대까지 오면, 근데 50배는 기본 가니까 우량주라서, 그래서 130만 원이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135만 원 단기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135만 원 목표가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우주 시대는 2030년 올 걸로 보여요. 그럼 250만까지는 가고, 이런 주식은 이제 황제주, 우리나라 전쟁 시대는 황제주가 이렇게 계속 탄생하잖아요. AI 혁명 시대 AI 주식들이 황제주 막 탄생하듯이 하이닉스가 황제주 탄생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길게 보면 되죠. 신규 진입하는 분들은 지금은 보시면 지난번에 한 해로 장대 음봉 나오고 이렇게 잘 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보유자 영역 신규는 겁이 나서 못 사잖아요. 그죠? 근데 LIG 디펜스는 거래가 여기서 실렸기 때문에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중동전이 일어나고 이 회사가 얼마나 훌륭한 회사고 제일 앞으로 중동에 매출액이 폭발할 거라는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거래시 이거 매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 5배는 가야죠. 그럼 5배면 여기가 35만 원이니까 그러면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한 3배 150만 원, 180까지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당장은 단기적으로 135만 원 목표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름이 많이 길어졌죠? 넥스원 때가 참 얘기하긴 좋았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이름 바꾸고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100만 원대를 뚫어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 참고해 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방산주의 힘이 참 좋습니다. 네. 이어서 채팅창 좀 살펴볼게요. 네. 별빛님, 괜히 팔았네. 40% 수익일 수 뭔데요? 있었는데, 오. 라이온 캠텍을 오늘 파셨대요. 그래요. 자, 그리고 정훈님께서는요. 네. 위에 보니까, 이 전쟁 끝나고 이 금리 인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하면 시장이 더 잘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신대요. 네. 금리 인하. 그렇죠. 케비노 씨 청문회가 열렸었죠. 그리고 이제 인준이 되게 되면 아마 이번 또 금리 인하 쪽에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쪽이 바이오죠. 제약바이오잖아요. 네. 아무튼 최근에 보면 안 그래도 지금 딱 완전히 내려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 갑자기 또 다이내믹하게 이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3분의 1이 4분의 네. 1이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올해. 일단 4분의 1은 반도체가 끌어줬는데 네. 지금 또 2분기 시작은 약간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 지금 3분기에는 제약바이오? 사실 2차 전지도 그 전까지만 해서 바닥에서 엄청 헤맸잖아요. 네. 이렇게 바닥에서 헤매다가 짚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요즘에 진짜 강하죠. 건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원전으로 움직였던 우리기술 이런 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통신장비도 그렇고 2차 전지도 바닥에서 강력하게 올라오고요.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한 종목 더 챙겨볼게요. 네. 다시 반도체 한번 볼까요? PCB 관련주하면 어떤 종목이죠? 기판하면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종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두 분이나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소월향님의 매수가 12만 3천 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지난주에 매수한 뒤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들고 있었는데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수익 실현을 하실까 문의를 주셨네요. 자, 그리고 블랙로즈님은 11만 6천 원에 10%. 이 두 분 다 지금 즐거우시겠습니다. 네. 문제는 아마 고민되실 거예요. 맞아요.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행복한 고민입니다. 이거 딱 이제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여기서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정말 고민되거든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이분이 정말 잘 내려주십니다. 최병원 전문가님 이거 더 들고 갈까요? 내일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니까 하이닉스 실적이 42조 이상 나온다면 추가 상승인데 실제로 저도 이게 장기 투자자로서 아카데미에서는 계속 해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장기로 계속 안 들고 있어서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AI 혁명 시대에 최초의 세계 1등이 엔비디아잖아요. GPU에 여기다가 AI 반도체 만들 GPU 옆에 HBM이 들어가잖아요. 하이닉스가 HBM 이제 핵심 공급하니까 거기에 하이닉스 HBM의 기판이 이제 8단이었잖아요. 처음에 이 8단에 들어간 다층 기판 이제 MLB죠. 이수페타시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비디아,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장비 넣는 한미 반도체 요 네 개가 AI 혁명 시대 1등주예요. 100배는 올라야 됩니다, 다. 그래서 100배 오른다고 세계 1등주니까 100배 올라야 되죠. 자, AI, GPU, AI 반도체 만든 이제 HBM 장비 1등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MLB, 그 다음에 이제 HBM 만드는 하이닉스. 그럼 하이닉스는 초우량주니까 30배는 올라야 되고요. 30배 올라면 230만 원입니다.
그 이수페타시는 이미 100배 올랐어요. 1,414만 원이 100배 올랐잖아요. 여기는 진짜 그럼 평균적으로 코로나 잠깐은 그때도 거의 다 여기 18만 원 정도가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최종적인 이 목표가는 저는 앞으로 2030년 까지를 본다면 시가총 25조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30만 원대를 가야 되는 거죠. 이 예상 실적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시가총 11조 5천억이에요. 그럼 장기적으로 한 3년을 돌고 있으면 한 30만 원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5천억 정도를 보는데 한 2년 뒤에 그럼 5천억에 지금은 40배잖아요. 영업이익에. 근데 이게 MLB가 계속 수요가 계속 있어서 공급 차질 정도 타이트하게 돌아가니까 예반도체. 그래서 실적 계속 이제 세계 1등 MLB니까 물론 다른 회사들도 하지만 이제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이익이 계속 늘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시세가 끝나기 전에는 과거에 2차 전지 쪽은 영업이익에 2, 3년 뒤에 영업에 80배 가서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 소재고 뭐 그렇더라도 이게 80배가 간다면 한 40조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3배든 가야 되는 거예요. 50원. 근데 그 정도는 이제 경쟁사가 계속 생겨서 그 정도는 못 갈 걸로 보이고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3년 뒤에까지는 적정 주가는 30만 대 가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24년도 아카데미에서는 계속 이렇게 저 갔다가 내려갔잖아요. 이게 5만 원 갔다가 그래서 6월 때 5만 원 갔다가 이슈 때문에 유상증 이슈 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15만 원 목표가를 드렸거든요. 기본 100배 기준이니까. 그래서 5, 6만 원 있다가 내려가면 있던 거 아니면 가면 15만. 그 15만 원 왔어요. 목표가 나왔어요. 일단. 그래서 내일 정도에 아마 오늘 거래 급등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 보고 오늘 거래가 많이 실리잖아요. 항상 거래가 실리고 나서 상승하다가 꺾이면 고점이 나옵니다. 단기 고점이든지 장기 고점이든지. 그래서 이제부터 다 매도할 필요 없이 3분의 1이라도 내일부터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특히, 지금 12만원대 사셨죠? 이것은 12만 4천원이면 옛날에 사신 분들은 아직 팔 생각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다시 여기서 조정받고 가고 있으니까 다시 여기 깨지지 않으면 보유를 해도 되지만, 기법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 13만 5천 깨지지 않은 거는 보여야 되지만 높이 샀으니까 내일부터 일단 3분의 1을 매도를 이익 챙기고 나머지는 일단 18만 원까지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수페타시스 살펴드렸습니다. 아주 멀리 봤을 때 30만 원대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일단은 18만 원 정도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진단 들어봤고요. 네. 채팅창 좀 살펴볼게요. 영홍준님 오셨는데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모두 다 네. 라고 남겨주셨고요. 카야마님도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들꽃님 안녕. 좋은 종목 많이 발굴할 수 있을 듯 하네요. 매일 시간 내서 볼게요. 이 따뜻한 한마디 너무 격려가 많이 듭니다. 바쇼님 자주 와주시고요. 자, 그리고 광주 은빛님께서는요. 네. 삼성 SDI 들고 계시대요. 그런데 매수가가 20만 원입니다. 이야, 광주 은빛님 너무 축하드리고 네. 아무쪼록 이런 시기는요. 즐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끽하시죠. 그러면 또 한 종목 빠르게 한 번 더 챙겨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이쁜이 님이 재룡전기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매수가 54,6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얼마까지 보고 가면 될까요? 다른 전기는 잘 가고 있는데 재룡전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크신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 진짜 다른 전력 관련주에 비해서는 예.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님, 재룡전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룡전기가 반타작 됐습니다. 고점 대비. 그래서 이게, 현대일렉트론은 이제 이렇게 1등주니까 잘 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부터 보면 작년도 11월부터는 97만 갔다 지금 얼마 안 올라왔어요. 잘 못 가고 있죠. 100만 원대 오면서, 주가의 부담이 느껴지고, 실적은 다 잘 나옵니다. 계속.
실적 시전에. 그런데 재룡전기도 뭐 수주한 거 보면 실적도 괜찮고 좋아요. 그런데 이미 주가가 여기서 거래가 엄청 실리면서 주식을 폭등시키고 이미 일부 1급 투자자는 세력도 나온 걸로 보입니다. 거래 실력이 이렇게 깨지면 일반적으로 많이 탈출했다는 거, 이 실언을. 이게 그래서 이 주가가 22년도에 4,000원짜리가 한 20-30배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보다도 주가를 보면 거의 이 주식이 시작점에서 한 30배 올라가지고 미리 2년 뒤에 예상 실적까지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이게 10만 원일 때는 1조 6천억 있잖아요. 1조 6천억인데 그러면 한 최소한 1,000억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670억밖에 안 나왔고 줄었어요. 작년에 이렇게 마진이 줄었고 매출도 줄었는데 올해는 수주한 거 좀 더 나아진다고 보는지만 이 실적이 이렇게 잘 안 나와서 다른 것보다는 보시면 현대일렉트릭을 보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25년도 매출이 22% 늘었잖아요. 영업이익도 이 48% 늘었죠. 계속 이익이 100%, 110% 늘었잖아요. 계속 이익 매출도 계속 올해 매출이 15% 내려와요. 그럼 이게 현대인력도 이제는 수주반 지금까지 실적은 좋고 그건 좋은데 수주가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20% 이상의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올해 내년에. 그러면 이 주식도 어느 정도 고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룡전기는 뭐 이제 리커버를 안 해서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금 작년 12월까지 보면 매출도 이익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지만 불투명하다. 소형주라서 그런지 좀 후발주자라서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10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60%, 75%는 내려왔네요. 저가까지. 그러면 실적이 좋고 하면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는데 실제로 실적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는 거래 실적 반전이 여기서 거래가 워낙 많이 실려서 이걸 계속 추세적으로 가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반등 시 지금 55,000원 정도 실적 시즌에 실적 잘 나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고 그래서 조금 늦게 사신 것 같아요. 54,600원 여기서 가다가 사서 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전할 때 일단은 54,500원 저 본전 가면 비중을 축소하든지 그때 좀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그때 올라가면서 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청청이 있습니다. 거래 실력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57,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7,000원 정도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재룡전기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병훈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는 바이오주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또 삼천당 제약이 오늘 급락세가 나오면서 다른 바이오주까지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그 사태 이후로 주가 폭락 이후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다른 종목들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렇죠. 제가 다 좀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들꽃님 오셨고요. 은호기님도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네.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볼까요? 자, 다음으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마음의 향기님께서도 아이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는데 너무 고맙고요. 네. 수기야 가자님, 약간 좀 끊어서 말씀해 주시네요. 매일 요즘 토마토 TV 보.
여기까지 보고 계시다는 네.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종목 많은 분들이 애타게 종목 네. 진단 요청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기 봐야죠. 네, 일단 마음의 향기님이 살려주세요 네. 하면서 남겨주셨는데요.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매수가 21만 4,599원에 비중도 40%입니다. 아이고. 물타기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계속 내려가요. 예.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리면 평단가까지는 올까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자, 그리고 뒷번호 0332번님께서 전화로 문의 주셨죠? 네. 에이벨 바이오 16만 5,100원에 갖고 계십니다. 와, 이분도 비중이 40%인데요. 아마 비중을 점점 늘려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데 오늘 또 내려가니까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ABL 바이오를 문의를 예. 주셨습니다. 화이트캡처님의 매수가 16만 8천 원에 비중은 20%인데요. 기다리면 앞자리 2자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삼천당제약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ABL 바이오도 낙폭이 참 큽니다. 이렇게 세 분이나 비중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전문가님? 예, ABL 바이오는 작년 말 연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사노피 쪽에서 우선순위를 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파킨슨병 신약이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왔고, 제가 이제 그 이후로는 이거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난 그 4월 초에 121선이 일단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평선 같은 것들 깨지는 게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 투자자들한테 이제 뭐 보통 차트들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제는 매도 심리를 좀 불러일으키는 자리입니다. 오늘 거기에 더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자, 오늘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전저점을 깨면서 이제 내려오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삼천당제약이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동반 하락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ABL 바이오를 지지하던 그런 이제 지지선 같은 것들이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상당히 올라오더라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ABL 바이오가 물론 뭐 사노피 쪽에 그 기술 수출했던 파킨슨 외에도 다른 것들이 또 이제 파이프라인이 뭐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밀려난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주가 올라왔던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좀 이제 감출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오늘의 매도를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가령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빠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시장 반등 때 같이 좀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괜찮은데 ABL 바이오만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ABL 바이오가 다른 이제 어떤 호재거리를 분명히 잠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교체 매매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지금 이제 뭐 그 손실이 21만 4천원에서 사신 분이 손실이 한 30% 되시는데 30% 정도 단기간에 올라갈 종목들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ABL 바이오를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체 매매를 통해서 이 손실을 복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지금 뭐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절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매도를 해주시고 다른 주도 섹터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교체 매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마음이 아플 수가 있겠습니다만 안타깝지만 지금은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오가 좀 소외가 되고 있죠. 이럴 때 일단 교체 매매하시고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보시고요. 다음에 바이오의 차례가 돌아올 때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예. 마음의 향기님이 또 교체 매매 넵 우름우름 정확한 진단 감사합니다라고 네. 남기셨어요. 참 지금은 마음이 아플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항상 그 손실만 보고 크게 아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 번쯤 아프고 나면 또 대단한 수익의 기회를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아주 제대로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진님은 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친구가 HLB를 예. 추천해서 다음 날에 한가 2번 나왔고 매수하자마자요. 네, 그 친구분이 이번에는 삼천당제약을 빨리 매수하라고 했는데 또 한가가 나왔다. 그 친구분이 의도했을 일은 없잖아요. 네. 뭐 알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네. 친구도 좋은 마음에 일단 이야기를 하셨을 그렇죠. 것 같은데 주식 손절이 아니라 이 친구를 손절해야 할까요? 이렇게 남기셨네요. 공교롭게도 어떻게 HLB 하한가, 삼천당 하한가 이거 두 개가 연이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미지님 아무쪼록 이제는 정말 아주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장님도 삼천당제약 보유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슬프다고 예. 다른 종목으로 고수익 나길요 람스 들꽃님 또 이렇게 희망 댓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른 나님께서 교체 매매 그럼 뭐 어떤 걸 사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랭킹쇼에서는 뭐 추천은 드리기 쉽진 않고요. 다른 프로그램도 함께 해주시면서 토마토 TV와 함께 추천 종목들 함께 가져가시죠. 네, 그러면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주목받았었죠. 다날 보겠습니다. 레은님? 예? 레은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네. 그리고 매수가 8,090원이고요. 예. 비중 12%입니다. 자꾸 내려가서 속상해요. 라고 남기셨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잠깐 반짝하다가 또 다시 그쵸. 내려가고 있거든요. 다날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홀딩을 할까요? 아니면 종목을 바꿔보는 게 나을까요? 전문가님? 예, 다날뿐만 아니라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쪽에는 뭐 내가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전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이제 갈리는 겁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번에 그 새롭게 부임하신 신현송 한국은행 그때는 후보였죠. 그때 15일 날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리고 CD 그 디지털 화폐하고 CBDC하고 공존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하면서 한번 상한가가 좀 나왔었죠. 아마도 이제 저는 전망하기를 올해 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까 일단 전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된다, 법안이 이제 뭐 상정이 됐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언제쯤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올해 안에는 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예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것을 보면서 투자를 한다 하는 부분도 뭐 일정 부분 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뭐 다날도 기다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올라가면은 뭐 다시 뭐 신고가를 뚫고 막 12만 원, 13만 원 갈 수 있느냐, 12,000원, 13,000원 갈 수 있느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고요. 올라간다면은 뭐 한 10,000원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뭐 많이 가는 거 아닐까. 벌써 이제 30%나 뭐 한번 슈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정도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난 스테이블 코인 쪽에 한번 기다릴 만하다 생각되시면은 뭐 보유가 가능하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계시면 안 되겠죠. 단지 이렇게 지금 모멘텀을 기다리는 상태의 종목들은 비중을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굉장히 답답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10% 이내로 들고 계시는 게 좋고요. 예, 그 정도의 이제 약간의 비중이라면은 한번 들고 있으면서 예, 그걸 기다려보는 것도 이제 괜찮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섹터 기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향보다 상향 리포트가 압도하고 있죠. 정말 그 증권가의 기상도는 햇볕 쨍쨍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하향 리포트들도 사실 조금씩 있습니다만 한 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죠. 각각 조금밖에 나오지 않고요. 상승 리포트 압도적입니다. 경기소비재와 필수소비재 쪽에서 4개, 5개 정도씩 상승 리포트 나와 있고요. 특히 요즘에 산업재와 IT 섹터가 굉장히 좋죠. 상승 리포트가 여기는 10개도 넘게 정말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특징주 3가지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전력설비 빅3 중에 하나죠. 오늘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LS증권의 분석을 볼 텐데요. 예상을 초과하는 실적의 대호조. 실적 자체가 너무나 좋고 그 예상치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초과 변압기의 수주가 지속되고 있고요. 국내외 공장도 공격적으로 증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목표가 22만 원대부터 26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죠. 2차전지 대표주 삼성 SDI입니다. NH투자증권의 분석이고요. 벤츠 수주를 필두로 해서 주목한 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유럽이죠. 유럽향의 그 전기차 신규 수주가 살아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정말 크게 올렸습니다. 50만 원이 채 되지 않던 목표 주가가요, 달숨에 8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 SK증권의 분석입니다. 기판 쪽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FC BGA 기판 호황, 여기가 가속화가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는 시스템인 패키지 기판으로 호황 전이가 가시화가 되고 있다. 기판 쪽이 계속해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표 주가도 크게 올리죠. 38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 한 종목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LS 일렉트릭입니다. 자, 전문가님, LS 일렉트릭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오늘 꽤 많이 나왔습니다.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요. 자, 그러면 LS 일렉트릭, 여기서 새로 진입하든지, 아니면 또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제가 뭐 1년 이상 지금 꾸준히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 22만 5천 원 부근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지금 뭐 거의 25만 원이면은 10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미국이 또 이제 노후화된 전력 설비들 같은 것들 다 지금 교체하는 교체 주구에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망이 있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실적 LS 일렉트릭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분기 실적이 45%가 더 나왔고요. 매출도 33%가 성장을 했습니다. 서프라이즈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또 이제 그 수출된 걸 보니까 데이터 센터 양쪽으로 이제 초과압 변압기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지금 그 수출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전력기기 쪽에 지금 수요가 굉장하구나 하는 것들을 증명을 해준 그런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목표가 같은 것들은 올라갈 거고요. 뭐 20만 원, 뭐 19만 원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24만 원 뭐 이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LS 일렉트릭 뿐 아니라 전력기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굳이 놓을 필요가 없죠. 지금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2분기 실적도 잘 나오고 하면 목표가가 또 상향 조정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가지고 계실 만하다 생각이 좀 되고, 단지 이제 신규 진입은 지금은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신규 진입하기에는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목표가가 뭐 한 24만 원, 26만 원 된다 할지라도 바로 20만 원을 뚫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숨고르기를 한번 하고 갈 것인가, 이제 이런 그 방향,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진입하시려면은 단기 변동성이 온다면은 그때 들어가시는 거는 뭐 괜찮지만은 지금 뭐 20만 원 바로 밑에 들어가가지고 혹시 밑으로 빠지면은 또 곧바로 단기적으로는 좀 물려 계셔야 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지금 뭐 그런 대응들을 할 필요는 없고요. 예, 가지고 계시면서 일단 한 위쪽으로 20만 원이 뚫고 올라가게 되면 한 26만 원, 28만 원까지는 뭐 전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 시장에 꼭지가 나왔다라고 할 때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S 일렉트릭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주도 챙겨봤습니다. 네. 지금 또 카야마님이 미국과 이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만약에 협상이 결렬이면 별빛님이 폭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관련주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진짜 언제쯤 이 중전 협상의 불확실성이 해결될지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과 또 기대감을 네. 같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똥빵댕이님께서 전문가인데 비염이 심하신가 봐요. 요즘 꽃가루 때문에 난리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뭐 꽃가루도 꽃가루지만 그 일교차가 워낙 심하니까 저도 비염이 정말 심하거든요. 특히 저는 이 왼쪽 콧구멍에 좀 특히 심한 편인데 네. 다 얼어가지고 자주 코피가 터질 정도입니다. 이게 참 비염이 이 시기가 참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베리큐님 예전 얘기 하나 할게요. 지인 동생인데요. 네. 놀러 오기만 하면 지가 말하는 주식 집 팔아서 사라고. 진짜 집 팔아서 그 주식 샀으면 네. 그지가 됐을 거라고요. 어머. 참 근데 주변에 이런 네. 분들 꼭 한 명씩 있죠. 어떤 특정 주식 얘기하면서 이거 무조건 이렇게 사야 된다고. 네. 본인이나 할 것이지. 왜 사라고. 보통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종목을 들어보면 결말이 안 좋은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저는 친구들이 항상 사라고 했는데 제가 안 샀거든요. 아, 그래요? 말을 드릴 걸. 이게 또 이런 경우일 네.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더 좋은 친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좋은 친구분이 아니라 우리의 멘토죠.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하나 더 볼 텐데요. 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오. 메타몽님의 반도체입니다.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매수가는요 48만 1,500원. 10% 비중이고요. 이 가격이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죠? 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오테크닉스 지금 시점에서 어떤가요? 예, 이오테크닉스 뭐 이제 좋은 종목이긴 한데, 근데 매수가가 좀 아쉽네요. 이제 근래에 잡으신 것 같아요. 예, 반도체 쪽의 소부장 얘기는 제가 뭐, 한 1년도 넘게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잡으신 거라서 조금 매수가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폭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오테크닉스 이제 레이저 쪽으로 어닐링도 하고 있고 마커 쪽도 하고 있고 커팅 쪽도 하고 있고. 근데 뭐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레이저 활용한 이런 부분은 장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중국 쪽까지 지금 반도체 쪽에 뭐 증설하는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뭐 그 실적이 올라갈 건 분명하죠. 근데 이제 올해 예상 PR로 봤을 적에 지금 48배 수준이니까 싸진 않아요, 분명히. 올해 그 실적이 올라갈 거는 분명히 이제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까지 더 갈 폭이 많이 남았고 시장 고점이 나올 때까지는 이 종목도 뭐 꺾이지 않고 뭐 조금 더 갈 걸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한 목표가는 이제 많이 가면은 한 60만 원 정도까지는 또 한번 50만 원 돌파가 되면은 가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고점이 나왔다라고 할 때까지는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다 보이는데 단지 이제 가격이 좀 높죠. 가격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제 뭐 가령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뭐 협상이 잘 안 된다라든가 뭐 서로 뭐 폭격을 또 시작했다라든가 그런 얘기 나오면은 시장이 한번 흔들릴 거고 이런 종목들은 또 한 번씩 흔들리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이유로든 한번 흔들릴 때 들어가는 게 좋은데 뭐 그래도 뭐 보유는 가능할 걸로 일단 보이고요.
목표가는 크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벌써 많이 올라와서 58만 원 정도 목표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오테크닉스 좋은 종목인데 가격이 지금 좀 높아서 이게 네. 약간 아쉽기도 하네요. 아무쪼록 이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지금 유튜브 보다 보니까 앞서 그 지인이 종목을 추천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안 좋은 얘기로 시작했는데 좋은 지인분들이 꽤 많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요. 바송님은 지인분이 효성중공업 30만 원에 추천하셨답니다. 와. 야, 효성중공업 30만 원이면 정말 이건 아름다운, 집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가격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요. 거기다가 재현님 삼성중공업을 오늘 매도를 하셨다고요? 그래도 수익을 보셨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 뒤로 또 올라가지고 예.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복귀를 하셨습니다. 의식을 이렇게 자주 잃으시면 이건 몸이 뭔가 상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병원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가서. 자, 슈팅스타님, 이때그 20만 원에 다 접었는데 이오테크닉스를 이때끄라고 하신 거군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순간. 자, 행운의 여신님이 현대차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 빅3에서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요즘 좀 덜 가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 궁금하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러스님, 이수페타시스는 어떨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수페타시스 네. 저희가 또 일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돌려서 보시면 전략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네. 이번에는 유튜브 김금별님의 종목입니다. 요즘에 삼성그룹주들 다 난리도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살짝 언급이 덜 되고 있는 삼성화재 좀 보겠습니다. 삼성화재 매수 가격은요 48만 5천 원입니다. 20% 비중이고요. 매수에서 배당금은 잘 받았는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삼성화재 앞서 있었던 전고점 그 숫자가 높아 보이는데요.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예, 뭐 삼성화재 지난번에 이제 한번 그 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작년에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좋았었고, 지난 2월 달에 한번 슈팅이 한번 나오고, 슈팅 나온 이후에 쭉 빠졌는데, 이제 보통 주가가,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슈팅이 작년 7월 달에도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장대 양봉이 나오고, 2월 달에도 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그 주가가 그 버티기가 참 힘들어요. 좀 노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좀 꼬이게 마련이고요. 뭐 내려왔는데, 근데 사실 그 삼성화재는 이제는 뭐 작년에는 뭐 지주사들도 뭐 올라오고 보험사들 올라오고 뭐저 상법 개정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상법이 개정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모멘텀 상실입니다. 재료 노출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내려왔다고 해서 마냥 매수를 해서 올라가기만을 바란다.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멘텀이 상법 개정안 같은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바랄 거는 이제 이 회사 자체의 모멘텀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실적이 엄청 늘 거냐 그러면 그럴 회사는 아니에요. 이런 보험회사들이 엄청나게 실적이 늘어나고 뭐 그럴 회사들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IFRS 이제 새로운 IFRS 도입하면서 약간의 실적 개선 효과가 있긴 하지만 뭐 고만고만하고요. 실제로 1분기 실적이 작년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뭐 한 2% 정도 늘 걸로 보는데,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새로운 어떤 게, 뭐 강력한 게 좀 나와줘야지 될 텐데,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다고 뭐 이 회사가 뭐 엄청 또 이제 낙폭을 또 확대할 그런 종목들은 아니죠. 그래서 옆으로 이제 한참 동안 좀, 횡보를 하다가 올라온 다음에는 또 어느 정도의, 뭐 자율 반등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이런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올라왔던 종목들 매력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반감이 된 건 사실입니다. 20%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비중은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20%나 지금 놔둘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한 10% 정도 가지시고 올라온 다음에는 55만 원 정도
목표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도 대응은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41만 9천 원이 그 전저점이기 때문에 42만 원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빠져나오시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많은 종목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랭킹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랭킹 상위권에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올라왔는데요. 두성 엔지니어링 2거래일 연속 상한가 이후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수출 규제 속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12만 1,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현재 24% 급등하고 있고요. 아주 IB 투자까지 18%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AI 기업을 인수한 가운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이 임박한 가운데 실적 발표에서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CIS까지 2.58% 상승합니다. 이런 가운데 삼천당제약은 17%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가운데 전일 애널리스트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급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39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테슬라 향의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주가 단기간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 상한가를 경신한 뒤에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터치해냈는데요. 앞으로도 이 흐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갑작스럽게 이제 상한가가 나와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제 중국이 태양광 쪽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미국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HJT라는 거, 이게 이제 이종 접합 태양전지입니다. 그것을 그러면은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쭉 올라가고 있고, 지금 테슬라 쪽에서 뭐 여러 가지 태양전 쪽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좀 유력한 후보가 되면서 상한가가 두 방이 나오고요. 오늘도 이제 빠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 호재거리라고 해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좀 중견 기업이죠. 무슨 이제 뭐 동전주도 아니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상한가 두 방이 나왔어요. 이틀 동안에 지금 60%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호재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뭐 그 후파동 정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뭐 단기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을 보여줄 만한 그런 이슈는 분명히 아니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배팅을 한 거고 가능성으로 지금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되돌림, 어쩌면은 좀 많이 빠지면 또 8만 원 밑에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뭐 따라잡기 하시는 거는 뭐 단타 정도 하겠다 하면서 들어가시는 거는 이제 선수들은 또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상한가 두 방 정도 나오면은 그 후파동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빨리빨리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할 줄 모르면서 들어가면은 오히려 이제 그 거꾸로 높은 데서 사가지고 낮은 데서 파는 이제 그런 역매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더 간다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요. 이제 이 부근에서 후파동 이후에 주가가 다시 또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호재거리면은 맞지만은 지금은 기대감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신규 매수는 하지 말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또 삼천당제약 관련해서 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재현님이 삼천당 덕분에 만나요. 네, 바이오 계좌 전부 박살났다. 그 사실 그 시총 상위에 있는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등등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종목들
정말 나빠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주가는 계속 밀리고 네.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 게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좀 대응도 어떻게 잘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렇게 자꾸 내려가면 대응도 어렵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베리큐님은 3천만 네. 날아갈 때 부러웠는데 또 이렇게 주가 조작 조사 안 하는지 의심된다. 또 히히님 남겨주셨고요. 예. 자, 그리고 개미와 꿀벌님도 삼천당제약 이야기고요. 네. 재현님께서는 예전에 신라젠 이야기. 와, 사흘 연속 하한가를 경험해 보셨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손도 못 댈 것 같은데요, 정말. 네. 그리고 개미와 꿀벌님도 예전에 삼천당제약 매수하셔서 예. 100만 원 갈 때 정말 속상했는데 오히려 그때 수익 보신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하락이죠. 얼마 전까지 128만 원을 터치했던 종목입니다. 이제 28만 원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니까 이거 굉장히 좀 무섭네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한 네.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또 급등한 종목이죠. 그렇죠. 네, 어떤 종목인가요? 써니님의 필에너지입니다. 이 차전지주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필에너지 어제 그렇게 올렸는데 오늘 또 급등했죠. 윗꼬리가 꽤 달렸습니다만 여전히 플러스 10% 가깝습니다. 자, 필에너지 28,000원에 30%. 28,0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2년 되셨답니다. 자, 지금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매수가가 꽤 남아있거든요. 자, 신규 전문가님, 필에너지 지금 필 받았는데 28,000원까지 단숨에 갈 수 있을까요? 예, 필에너지는 이제 뭐 2차전지 쪽에서 이제 레이저 관련된 장비들 하는 회사입니다. 뭐 레이저 노칭 쪽이 상당히 좀 이제 유력한 장비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쪽으로 장비 매출 뭐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SDI가 요즘에 잘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또 이제 그 전고체 얘기 나올 때 뭐 이제 이 회사 장비가 또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뭐 실적 관련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 회사는 작년에도 뭐 적자고요. 예, 올해도 뭐 실적이 엄청 늘어날 부분은 사실상 없어요. 예, 단지 이제 삼성 SDI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관련성이 높은 이제 기업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약간 투기적인 어떤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어제 상당히 그 봉이 좀 길었고요. 어제는 이제 몸통이 좀 긴 봉이죠. 근데 오늘 보면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잖아요. 네, 피로감이 좀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8,000원까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아직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지금부터 30% 올라가야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이제 고민들이 많이 되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만 갖고 자신감만 갖고 있다가 잘못하면 또 가격 되돌림이 또 발생을 또 해버립니다. 특히 실적 시즌이죠.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실망매 또는 이제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거를 뭐 이제 또 그 핑계로 해가지고 또 이제 뭐 물량 털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 주가의 흐름을 알아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구간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 어떻게 알아맞출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30% 비중이나 되시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절반 이하로 줄이십시오. 절반 이하로 줄이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사실 지금 거의 목표가 부분까지 왔는데 혹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고요. 또 뭐 오늘도 뭐 고점까지는 고가가 13% 나갔는데 지금 2%대이기 때문에 또 한 10% 차이 납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장중에라도 조금씩 올라가면은 이제 조금씩 털고 그리고 마지노선을 확실하게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5일선 깨지면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빠져나온다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비중 확 줄이시고 그리고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비중 조금씩 터시고 마지노선 5일선 이렇게 기술적인 대응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필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약간 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 감안하시고 대응해 보시죠. 네, 지금 좀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에서 속보가 하나 나온 것 같죠. 네, 미국이 봉쇄를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일종의 신호를 받았다라고 타스님 측의 보도가 좀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에 따라 시장이 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 6,400선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장의 힘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특히나 여기 섹터도 굉장히 강합니다. 아, 여기 봐야죠. 네, 이 종목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아, 부럽습니다. 네. 아니, 닉네임이 양파, 우리 집 치와와님께서 치와와의 이름이 혹시 양파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한화 엔진입니다. 엔진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가 이제 데이터 센터로 또 묶여서 AI 인프라 관련해서 엄청난 탄력을 또 받더라고요. 네. 매수 가격 48,500원이고요. 5%입니다. 와, 이거 지금 탄력이 너무 좋거든요. 얼마까지 갈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엔진 관련주들이 너무 좋거든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예, 엔진 관련주들 뭐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일종의 그 시장 순환매 예, 이런 쪽을 좀 틈타고 또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틈새 어떤 섹터로 해가지고 좀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조선 쪽 관련해서 뭐 수주가 상당히 좀 이제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들도 이제 분명히 있는 거고 올라오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이 약간 혼조권에 있으면서 또 미국하고 이란 전쟁 관련한 어떤 그런 리스크들이 주변에 산재하면서 뭐 수급이 좀 이쪽으로 좀 몰리는 현상 정도로 좀 봐야 될 겁니다. 실제적인 어떤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그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오히려 좀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부분은 약간 투기적인 움직임, 테마적인 움직임이다 좀 봐야 됩니다. 7만 원 바로 아래까지 올라왔네요. 예, 이러면은 보통 이제 그 테마주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매도 타이밍 잡을 때가 됐어요. 수익도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비중 뭐 좀 비중이 근데 5%시네요. 예. 그래도 뭐 이제 분할로 좀 매도하시고 6만 5천 원 정도 깨지면은 그러면 마지노선 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수익이 많이 나 계시기 때문에 6만 5천 원 좀 마지노선 잡으시고 지금부터는 좀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자. 예, 마지노선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한화 엔진 살펴드렸습니다. 지금의 움직임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한화 엔진을 끝으로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못하면 저희가 사라질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우와, SK 하이닉스가 플러스로 돌아갔고요. 삼성전자 낙폭 거의 다 줄여가는 가운데 네. 코스피 장중 고점 경신입니다. 우와. 6,410포인트도 넘겼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오늘 또 시초가 장 초반보다도 힘이 더 좋아지고 있는 오후장인데요. 오늘 예.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랭킹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